세상을 살아가면서 늙어감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무릎과 허리가 쑤시며 걷는 것조차 힘듭니다. 희미해진 시력 때문에 사람의 얼굴도, 안대문의 글씨도, 길거리의 구조물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청력이 점점 약해지고 금방 하려던 일도 자주 잊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름도 생각이 빨리 안 납니다. 밤이 되어도 깊이 잠들지 못하는 수면장애는 다음날의 피로를 가져옵니다. 여러 약을 챙겨 먹어야 하는 시간은 작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런 힘든 시니어의 생활에 1인 1생활비서를 두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AI, 즉 인공지능 기술의 덕분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의 일상을 도와줄 AI 생활비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을 위한 나의 AI 생활비서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니어를 위한 생활비서 AI에 대해서 시스코프 여인갑 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시니어를 위한 생활비서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어떤 동기가 있으신가요? 3년 전에 챗 GPT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네. 그래서 저도 호기심에 거의 아마 초창기부터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또 알고 있는 것을 이 AI는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도 물어보고 이렇게 점차 하루에 1시간 이상을 AI하고 이렇게 네. 같이 쓰다 보니까 다른 생활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아는 내용을 가지고 네. 어떤 모임에 가서도 이거 이렇게 쓰면 좋다. 네, 그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시니어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비서를 채용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AI의 활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AI가 뭐냐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딱 설명해 보라 하면은 말로 부탁하면 도와주는 똑똑한 비서다. 즉 AI한테 이것을 해줘, 또 이거 정리해줘, 이거 기록해줘, 알려줘, 찾아줘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답을 다 AI가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AI가 가르쳐 주는 것이 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AI가 알려주는 그 답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답의 초안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답을 주는 기계가 아니고 초안을 우리한테 제시해주는 이러한 기계가 AI이다 하는 것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AI가 그 시니어한테 더 이제 유용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컴퓨터에 자판을 타이핑해서 이렇게 입력을 시켜 쓴다면은 이제는 음성으로 입력이 가능하게 돼요. 또한은 기억하기 쉽게 정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약을 어떻게 먹느냐 또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기억이 잘 안 날 때 AI한테 물어보면 AI가 이걸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또는 어려운 글을 대할 때 요즘 그 IT 용어 같은 것이 많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그것을 잘 모를 때 또 AI한테 물어보면은 AI가 이것을 쉽게 요약해주고 설명해주는 이렇게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AI 비서가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시니어 어르신들은 IT 기기 사용이 원활치 않은데 어떤 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음성으로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기들이 전부 다 음성으로 조작이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3번 해줘 이렇게 되고. 그 말로 질문할 때 혹시 뭐 요령이나 주의사항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째는 이제 발음을 똑똑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뭘 해줘 이렇게 명확하게 똑똑하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말할 때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잘못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그런 위험이 또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면 어떤 거를 특히 조심해야 될까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또 은행의 어떤 구자번호라든지 또는 거기 비밀번호 또 특히 요새 OTP 번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어떤 피싱하는 사람들이 알려줘 그랬을 때 그냥 이거 나 안다 그리고 말로 막 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있죠. 사용하는 방법은 부탁하는 말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첫째는 쉬운 말로 하는 것입니다. 즉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쉽게 하는 것입니다. 이 AI한테 부탁할 때는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해줘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좋고요. 또는 AI는 이 말을 많이 하는 걸 그러니까 내가 뭐 아는 것이 많다 그래갖고 자랑하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길게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5줄로 핵심만 가르쳐줘 이렇게 그 한정을 두는 것도 이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AI는 일반적으로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그러한 답을 우리한테 알려주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나는 80세다. 그리고 나는 무릎이 약하다. 그런데 어떠한 체력 유지를 위해서 어떠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 나이와 신체 조건에 맞는 그러한 그 체력 활동을 또 AI가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을 쉬운 말로 5줄로 해줘 이렇게 나온다든지 약 설명서 핵심 3가지를 가르쳐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AI가 답을 줬는데 그 이해가 잘 안 되면은 더 쉽게 얘기해줘 또 예를 하나 들어줘 이렇게 다시 한번 요청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AI를 활용하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고혈압을 쉬운 말로 5줄로 해줘 이렇게 제가 음성으로 집어넣었더니 AI가 답을 이렇게 줬습니다. 고혈압은 혈관 속을 흐르는 피의 압력이 계속 높은 상태다. 압력이 높으면 혈관과 심장에 부담이 간다. 그래서 뇌졸중, 심근경색, 심장병 같은 큰 병 위험이 올라간다. 대부분 증상이 거의 없어서 조용한 위험이라고도 한다. 혈압제기, 짜게 먹는 습관 줄이기, 운동, 체중 관리, 약 복용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고혈압이 오다는 것을 AI가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혈관 속을 흐르는 피의 압력이 없다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AI한테 부탁을 합니다. 고혈압을 쉬운 말로 5줄 더 쉽게 해줘. 이렇게 쉽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면은 AI가 거기 맞춰서 고혈압은 피가 지나가는 길, 즉 혈관에 힘이 너무 세게 걸렸다.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죠. 즉 마치 수도관에 물이 너무 센 압력으로 흐르는 것처럼 비슷하다. 그래서 혈관이 터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면 뇌나 심장이나 콩팥 같은 우리 장기가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싱겁게 먹고 걷기를 많이 하고 체중을 줄이고 혈압약을 꾸준히 먹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우리한테 알기 쉽게 AI가 알려주죠. 또 하나는 이제 약을 우리가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설명서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글자도 조그맣고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사진 찍어서 AI한테 이 설명서 핵심 3가지만 알려줘 이렇게 했더니 AI는 보관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온도, 즉 실온에서 이것을 보관해야 된다. 이것을 냉동고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장소, 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달라. 즉 햇빛이 쬐는 곳 이런 곳에 보관하면 안 된다는 것. 또 습기가 있는 곳에 보관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용기는 이 용기를 뚜껑을 잘 닫아서 보관해달라.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핵심 3가지를 AI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병에는 또 다른 정보들이 또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성분에 관련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이 약을 먹을 때 조심을 해야 된다. 또
우유하고 먹을 때라든지 자몽하고 먹을 때는 이렇게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효능 및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효능은 이 약을 먹으면은 열기가 내려간다든지 어떤 염증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효능이 여기 써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작용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은 위에 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위 궤양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그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약통에서 써줬는데 우리가 읽기는 상당히 힘들겠습니다만 이것을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내용을 좀 정확히 요약을 해서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고 기억하기도 쉽게 되겠습니다. 고천잡담 시니어를 위한 생활비서 인공지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AI를 공부한 것이 아니라 생활을 더 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AI는 어려운 기계가 아니라 말로 부탁하면 도와주는 똑똑한 생활비서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정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초안을 만들어주는 점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 여러분께는 음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고 가까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약 복용 방법을 정리해주고 어려운 글을 쉽게 풀어주고 해야 할 일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AI가 해줄 수 있는 생활 속 도움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는 절대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짧고 쉬운 말로 정확하게 부탁하는 것이 안전하고 똑똑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보고 더 쉽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AI를 잘 활용하는 요령입니다. AI는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탁하느냐에 따라 더 유용한 비서가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집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AI에게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이 생활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편해지고 기억은 덜 힘들어지고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AI 생활비서를 오늘부터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찬잡담 제54화에 시니어를 위한 AI 생활비서 2부가 이어집니다.